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터를 구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아무리 평소에 재물은 많이 모으고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로 허다합니다. 전화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주변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늘상 해주곤 하시는데요. 자,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요, 그냥 모르고 속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내 스스로 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만나는 거, 이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감히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잣대를 하나를 갖는 거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도 그렇고요. 내 마인드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이 공간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운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운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운의 기본적인 법칙들을 저희 두 번째 책이죠.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진실을 통해서 펼쳐냈습니다. 교보문고 7월달 이달의 신간에도 선정이 되었고 광화문 잠실 교보문고도 대형 서점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서점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책이니까 저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 많은 운들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떨려주면 안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족에 대한 흉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너무 막 꼰대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혹은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든 처가든 이런 것들 또 친한 친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게 한 집에 살고 우리가 핏줄로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흉보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같은 기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한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에너지가 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또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풍수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기운, 그 기운이 함께 교감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지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것은 내 살을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만약에 진짜 불만이 있거나 어떤 속에 담아두기 한다면은 차라리 글을 적으십시오. 따로 노트를 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어 보시다 보면은 그 글자를 적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100%의 과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다 보면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체득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무조건 다 막 있는 대로 털어놓는 거,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죠.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감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분노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오늘 있었던 뭔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기분도 풀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정말 답이 없이 이렇게 뭔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고 또 소중한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분노에 찬 내 모습 자체는 보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화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한 번쯤은 뭐 들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두 번이 반복되고 세 번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친구는 맨날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친구는 감정 자체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구나라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분노에 찬 그런 감정을 드러낼수록 나 자신에게도 결국은 해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그 화 한번 내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운의 작용에 있어서도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내 몸에 붙어 있었던 좋은 기운들 자체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노에 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리고 나서 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 이후에 그 이후에 정리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많이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부러워하는 측면을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더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되면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란 것은 너무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없는 것 자체를 또 이렇게 드러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로 하여금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사람은 살면서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지 않다 혹은 더 심하게 가난하다라고 딱 이 못을 박아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 잘 없을 겁니다. 아이 뭐 나 그냥 사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미 그만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쁜 쪽에 마음이 그게 찌들어 버려서 그렇게 생각도 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된 안타까운 경우인 거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잘 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돈에 대해서 너무 과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 혹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오픈하면은 오픈하자마자 분명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상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100%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오픈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제대로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오픈도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요번에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요번에 진짜 잘 될 거야 뭐 내가 밥 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탁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운이라는 것은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끼게 되고요. 또 좋은 일,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호시탐탐 어떤 나쁜 기운들이라든지 나쁜 일거리들이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굳이 뭐하러 드러내가지고 그거 잘 돼가는 일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잘 계획하고 했던 것들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딱 뭔가 확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어떤 성과 자체를 자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꼭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
자, 여기서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행동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요. 말의 속도도 포함이 되고 생각의 속도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말의 속도에 있어서 이 빠르다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호감을 끌지는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요 영상을 만들려고 착안을 한 거는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말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어떻게 빠르냐면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속도보다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내가 말하면은 상대방과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속도도 포함될 거고 내용도 포함될 거고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내 말의 속도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지만은 매 영상을 또 찍고 모니터링 하면서 요 정도 속도로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빨랐네, 오늘은 내가 좀 느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말의 속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든다면은 항상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말의 속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세부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만약에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빠르면은 오히려 손해보고요. 느려도 물론 답답해가지고 상대방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싫어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린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단한다라는 겁니다. 예단한다. 즉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해버린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또 생각의 속도도 희한하게 참 빠릅니다. 이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는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떠한 상황이 급박하게 딱 쳤을 때 이것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업무적으로는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과정 혹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는 미리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알고 있는 지인이고요. 그 지인과 조금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어떤 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갑자기 어기고는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카톡 하나 남기고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몇 시간 동안 말이죠. 나는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고 그 사람 자체를 이 사람 너무 상종해서는 안 되겠네. 가까이에선 안 되겠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몇 시간 동안 사실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취소를 한 겁니다.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사실을 뒤늦게서 혹은 빠르면 반나절이나 하루 지나고서야 알게 되고 그 하루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는 마음 혹은 조금은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판단에 대한 결정을 조금은 유보를 한다면은 그 사이에 내 감정에 소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멀어질 리도 없는 그런 나쁜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자체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여유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면은 내 주변에 정 떨어진 사람도 없을 거고 나 역시나 상대로 하여금 정 떨어지게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피해주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정 떨어지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5,000원짜리 밥을 사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딱 5,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6,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고 7,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작은 부분에서 어떤 2,000원의 차이, 1,000원의 차이를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딱 어떤 피해도 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딱 정확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피해를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겁니다. 즉,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단절되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딱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더 베풀게 되면은 굳이 이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마음, 좋은 운이 가져다 주는 큰 행운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차라리 조금 더 피해를 보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주변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뭐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집에도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제법 많은 분들께서 통화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들의 심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딱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도 방금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침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일단 들으십시오. 남이 하는 말 듣고요. 내 생각 정말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들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다면은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꾹 참고 남이 하는 말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시지, 내가 계속해서 남이 말하는 동안 내가 뭐 이야기할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상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안 보죠.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상대와 멀어지게 되는 특징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안 듣고 뭐 말 좀 빨리 하고 뭐 안 보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단어들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정말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은 상대가 뭘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상대가 오늘은 뭐가 바뀌었는지도 지켜보시고, 이 사람은 오늘 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혹시 집에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가라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2번 이상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잘 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비웃는다? 뭐 한국인들이라면은 다 그럴 겁니다. 또 이렇게 한국인 얘기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또 유독 남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이제 비하하고 별 볼 일 없지.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요. 계속 부정적인 걸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옆에 있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도 없고요. 설령 그 사람이 어떤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분명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비하하고 이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만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도 안 되고요. 맹목적으로 비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은 해로운 사람부터 끊어내는 것, 그게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 책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너무나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확고하다? 뭔가 강직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요. 만약 근데 이 사람의 신념이 잘못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는 어떠한 그 행위 자체를 이 사람은 그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보통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직장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여러 그 사이비 단체를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많은 부분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휩싸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정말 심심치 않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과장하고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버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너무 과장된 어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칭찬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의 열망은 되게 강한데 그것이 뭔가 인정받지 못해서 드러나는 행동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한 그 순간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를 해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쯤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즉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나는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풍수를 이야기하고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와 소통입니다.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도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이에서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기운이 꽉 막혀 있는 사람, 꽉 막히다 못해 고여서 무언가는 썩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너무나 내 이야기만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는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안 듣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